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이 좀 있는데요. 벌써 첫 촬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촬영하고 또 올리면서 여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더욱 감사를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만성비형 간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주제가 가볍지는 않지만 또 워낙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오늘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간염 왕국이던 우리나라가 비형 간염을 퇴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학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 사업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유병률이 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높은 유병률이 예방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국내에서 개발한 예방 백신이 나왔고요. 95년부터 시행한 전국민 신생아 예방 접종 사업이 적극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형 간염이 지금과 같은 3%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큰 요인을 뽑으라 하면 예방 접종입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무척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잖아요. 어떤 바이러스는 급성으로 끝나고 어떤 바이러스는 만성 질환으로 연결되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바이러스마다 급성, 만성이 다른 이유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꽤 교묘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사람 간세포에 들어가서 세포 속에 우리 몸에 핵까지 들어가서 인체 유전자하고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있는 요인이 하나의 만성 간염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전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도 그렇고요. 간내과 선생님들도 수유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신생아에게 전파되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꽉 물면 간혹 엄마 젖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죠. 어머니 혈액 속에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있게 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아기 입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겠죠. 아기 입에 상처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또 아기 입에 어떤 이유로든 상처가 있으면 어머니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아기 구강, 점막의 손상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너무 꽉 물어서 상처 나지 않도록 하고 아기 구강을 잘 살펴서 상처가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비형 간염 환자에서 급성 A형 간염이 걸리거나 또는 만성 C형 간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중복 감염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간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간 손상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만성 B형과 만성 C형 중복 감염 환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A형 간염은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급성 A형 간염이 병발했을 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B형 간염 환자 분이 간경화 상태였을 때 급성 A형 간염에 걸리면 간 손상이 아주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A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거든요.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의 중복 감염은 몽골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에 흔히 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형 간염 환자분들한테 절대적으로 금주할 것을 권하는데요.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비형 간염 환자를 일정량 이상을 마시는 분하고 전혀 안 마시는 분으로 두 군으로 나누어서 장기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간경변증이라든지 간암, 이게 비형 간염의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경변, 간암 같은 심대한 합병증 발생 비율이 비형 간염이면서 술을 계속 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당연한데요. 술 자체가 간독성이 있는데 비형 간염으로 이미 손상된 간에 술로 또 간 손상을 유발하게 되면 이게 1+1은 2가 아니고 1+2는 3, 4 정도, 배가 이상의 간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형 간염 환자는 반드시 금주하셔야 됩니다.
B형 간염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B형 간염 환자이면서 금주를 하고 또 생활 습관을 바르게 가져가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예후가 좋겠죠. 장기적인 예후가 좋을 텐데 생활 습관뿐 아니고 B형 간염 자체의 예후를 결정짓는 몇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B형 간염 자체 요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B형 간염 바이러스 활동성이냐 아니냐죠. 뒤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많은 걸 쉽게 얘기해서 활동성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양이 많을수록 예후가 좀 나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요새 지방간 환자들 많죠. 우리 지방간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간에 지방이 많이 낄수록 또 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 여부 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간 수치 있죠. AST, ALT 이게 얼마나 정상 아래로 잘 유지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B형 간염의 예후를 결정짓게 됩니다. 대한간암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간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대국민 홍보 사업을 펼치는 전문 학회인데요. 저도 현재 대한간암학회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대한간암학회에서 제정한 간암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간염의 날도 있고요. 우리 대한간암학회에서는 간염의 날을 만들었고 간암학회에서는 간암의 날을 제정해서 간질환의 중요성을 이제 널리 홍보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요. B형 간염 환자분들이 검사를 받아야 될 주기는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표준 주기는 6개월에 1회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간 초음파. 간을 이제 초음파로 모양을 보는 거죠.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B형 간염 환자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을 측정한다든지 또는 간 기능을 평가한다든지 또 간암 종양 표지자, 간암 수치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 건강을 지켜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또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간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넓은 B형 간염의 세계로 들어가겠고요. 궁금한 사항은 주제와 상관없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